이번 시간에는 이전 영상의 셀 서식 꾸미기와 표시 형식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엑셀에 또 꼬신 수식이죠. 수식하고 자동 함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부분은 엑셀을 조금만 배우셔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간단하게 샘플을 통해서 배워볼 거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이 안에는 절대 참조라는 개념하고 이름정이라는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엑셀을 좀 더 정확하고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절대 참조, 상대 참조 이런 개념에 대해서도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가 많을 경우에는 수식이 또 복잡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계산식이 복잡해질 때는 이름 정의를 통해서 좀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또 정의를 내려서 식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하나 더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기본식 간단한 거 한번 샘플을 볼게요.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강의는 제가 현장에서 교약사 책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학습자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영상이기 때문에 따로 별도의 파일은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New My Love라는 엑셀 2016 책에서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그 책에서는 기초문제하고 심화 문제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상으로는 66페이지, 67페이지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66페이지에 있는 샘플 파일을 열어봤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금액, 할인액, 최종 결정액. 이런 금액, 할인액, 최종 결정액에는 어떤 데이터를 주어졌을 때 이 데이터를 보고 각각 회사나 개인적으로 자료의 공식은 각자 정해진 상태에서 식을 구하겠죠. 근데 현재 여기서는 한번 그냥 간단하게 한다면 수량 곱하기 단가는 금액, 할인액은 기본으로 주어진 얼마 정도 할인할 거냐 그 정도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종 결정액 같은 경우에는 금액에서 할인액을 빼면 최종 난 얼마 정도를 받겠다, 얼마 정도를 주겠다,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수식을 해볼까요? 금액 같은 경우는 수량 곱하기 단가이기 때문에 수식의 시작은 는으로 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수량의 위치, 첫 번째 데이터 2, 그리고 곱하기는 이렇게, 그리고 단가의 위치에 있는 첫 번째 데이터. 그래서 DO 곱하기 2는 엔터.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54만 원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언제든지 수량이 2에서 3으로 변해서 엔터 키를 치면 이 수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식이 공식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량하고 단가가 변해도 금액은 거기에 맞게 알아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은 이제 이런 게 편하죠. 하나의 공식을 잘 세워놓으면 원본 데이터가 바뀌어도 답이 잘 나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금액은 여기 채우기 핸들 부분 아시겠죠? 여기 셀에 클릭을 했을 때 오른쪽 아래에 보면 작은 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확히 올려놓으면 가느다란 더하기 표시가, 굵은 더하기 표시가 보여요. 그 상태에서 드래그를 아래로 하시든가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돼요. 근데 지금 더블 클릭하면 안 되겠네요. 채우기 핸들 드래그를 하셔서 정확히 이렇게 나머지 데이터까지 다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할인액 같은 경우는 얼마를 할인할 건지는 이제 주어진 문제마다 다르겠는데요. 지금은 0.05 정도? 네. 5% 정도 줘볼게요. 네. 그래서는 금액에다가 곱하기 나는 3% 하겠다. 5% 하겠다. 이런 거를 이제 실제로 써주면 돼요. 0.05 또는 5% 이렇게 쓰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할인액은 2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채우기 핸들 영역 부분에서 드래그를 해주셔서 이렇게 54만 원의 할인 0.05는 27,000원의 할인액이 들어가겠네요. 그럼 최종 결제 금액은 금액에서 할인액을 뺀 게 최종 결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는 수식에는 금액에서 클릭해 주시고 빼기 할인액 클릭해 주면 최종 결정액 그래서 엔터 해서 51만 3천원을 받을 수 있거나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겠네요.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했는데요. 합계 같은 경우는 금액의 합계, 할인액 총 얼마 할인했는지, 최종 결제 금액이 얼마인지. 그래서 드래그를 이렇게 하시고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합계 부분 클릭하고 하셔도 되고, 좀 제일 빠르게 하고 싶을 분들은 다 합계를 하실 거기 때문에요.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열 기준으로 맨 마지막 칸에 자동 합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동 함수라는 기능은 상단의 메뉴에 홈 탭에서 네, 오른쪽에 자동 합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자동 함수거든요. 그 옆에 삼각형을 눌러서 자동에 관련된 함수. 말 그대로 클릭만 하면 수식을 일일이 쓰지 않고 클릭만 하면 자동 합계가 만들어지고 자동으로 평균이 구해지고 자동으로 최소가 구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뭐 이렇게 수식을 입력할 필요가 없고요. 이 자동이란 단어에 들어간 것만 해주시면 자동으로 는부터 써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합계를 누르시면 는 해서 합계가 자동으로 다 들어갑니다. 실제 식을 확인해 보면요. 이렇게 는하고 썸 가로 열고 인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식을 일일이 써야 되지만 자동 합계라는 기능을 통해서 알아서 답을 구해줬습니다. 제가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내용을 본 거고요. ESC 누르면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할인율 단가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노트북 가격대별 할인율 단가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노트북 현재 단가가 111만, 아니, 얼마죠? 이제 시력이 떨어져서, 네, 112만원. 말하는 것도 잘 안 되네요. 112만원인데, 내가 만약에 할인율을 3%를 한다면, 얼마에 팔 것인지, 아니면 5%를 했을 때는 얼마가 되는지, 10%가 했을 때는 얼마로 판매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반대로 내가 얼마의 손해를 이제 부담을 하면서 팔 것인지, 그거를 계산해 볼 건데요. 이 첫 번째 노트북 가격에서 3%를 할인한다는 얘기는 여기에 있는 값을 가져다가 계속 쓸 거예요. 여기 150만원짜리도 3% 가져다가 해주실 거고, 그러니까 이 3%라는 거는 각각 노트북에 다 계속적으로 가져다가 써야 돼요. 5%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노트북에도 5%. 그러니까 이 5%라는 거는 여기에 기준표를 말하는 거예요. 할인율에다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기준을 둔 거죠. 그래서 5%는 첫 번째 노트북에도 해주고, 두 번째 노트북에도 해주고. 그래서 각각 노트북은 이렇게 행이 바뀌지만, 이 할인율은 계속 3%를 가져다가 쓸 거예요. 그리고 5% 열에는 계속 5%를 가져다가 쓰고 10%는 계속 10%를 각각 노트북에 곱해서 답을 나오게 할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절대 참조라는 걸 써야 돼요. 하나의 이 위치 3%에 있는 값을 계속 가져다가 쓸 거라면 이 위치가 변하면 안 되거든요. 내가 가져올 위치에 있는 그 숫자가. 그런 경우에는 고정을 그 위치가 변하지 않게 딱 잡아줄 수 있는 그 가져와서 쓴다는 얘기는 참조거든요. 절대 참조, 그 위치는 절대 변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뜻으로 F4를 이용해서 달러 표시를 많이 해주기도 합니다. 그럼 바로 식을 한번 구해볼게요. 단가, 여기다가 는 단가, 첫 번째 노트북의 단가는 C9 곱하기 이 첫 번째 노트북에 3% 할인율을 줄 거기 때문에요. 기준표를 이미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면 여기서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C4. 그래서 C9 곱하기 C4 하면 단가의 3%를 할인을 했을 때 얼마인지 이렇게 답이 나와요.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다가도 는 두 번째 노트북 곱하기 다시 3% C4 이렇게 나오죠. 똑같죠. C9 곱하기 C4 여기는 C팽이기 때문에 C10 곱하기 C4 여기는 그럼 똑같죠. 는 하고 C11 곱하기 또 C4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계속 C4, C4 이 3%는 계속 가져다가 쓸 거기 때문에요. 일일이 이렇게 준다는 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쵸? 이게 노트북의 한계가 아니라
워낙 매장에 가면 여러 가지 노트북이 있는데 이걸 다 계산하려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식만 하나만 딱 고정을 해놓으면 나머지는 알아서 채우기 핸들로 식이 다 될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C4는 항상 그 위치. 근데 뭐 C9, C10, C11 이렇게 행은 계속 바뀔 거기 때문에요. 상대참도 형식으로 행이 바뀌면 행 번호도 바뀌게 하는 거, 열 번호도 바뀌게 하는 상대참조고요. 이 C4라는 위치는 절대 바뀌지 않고 계속 가져다가 쓸 거예요. 그럼 이 C4를 드래그하거나 C4 안에 커서를 두시고 절대 고정시키는 참조 형식을 하는 때 쓰는 키보드 키가 F4예요. F4를 한번 누르면 아이고 지금 제 키보드가 안 먹혀요. 어떡해. 제 키보드가 고장이 났나 봐요. 어떡해. 제가 일일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원래는 F4 누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또 F4를 한번 누르면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이렇게 바뀌고 또 F4를 한번 누르면 이렇게 바뀌고요. 네. 이렇게 바뀌다가 다시 원상태로 C4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C4 영역을 절대 참조로 하겠다. 그러면 앞뒤에다가 달러라는 거 붙여주면 열도 고정, 행도 고정. 그러니까 C열도 고정, 사행도 고정. 즉 C4의 이 위치는 행열이 절대 바뀌지 않을 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엔터를 치면 이렇게 됐고요. 뭐 첫 번째 값은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나머지 채우기 핸들을 하시게 되면 알아서 이렇게 잘 나옵니다. 뭔가 이상한데요? 그쵸? 답이 이게 나오면 안 되는 건 할인율이 할인율 네. 여기다가 다시 빼줘야 되겠네. 3% 할인하면 33,600원인데 여기에다가 단가에다가 빼기 이 할인율을 빼줘야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실제 금액은 이렇게. 그러니까 3% 할인이 45,000원이지만 내가 이제 판매해야 될 금액을 계산할 때는 다시 이제 원래 단가에다가 3% 할인된 금액을 빼주면 되니까요. 이렇게 다시 구하시면 되겠네요. C9 빼기 할인율 했던 거. 원래 단가에서 할인 받은 거를 빼주면 실제 금액. 다시 첫 번째 데이터를 해놓고 클릭하고 채우기 핸들을 하겠습니다. 그럼 실제 판매되는 금액은 이렇게 나오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는 단가에다가 곱하기 이번엔 5%를 할인했을 때는 또 이것도 달러를 저는 다 써줘야 돼요. 네. 뭐 얘도 마찬가지로 단가에서 빼기 할인된 잘못 누르면 이렇게 돼요. 5% 할인된 금액을 빼주면 뭐 잘못됐나요? 잘못됐네요. 쓰다가 하나라도 틀리면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5% 할인된 금액을 빼줘서 실제 판매되는 금액은 100만원대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도 채우기 핸들. 10%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초 문제는 끝냈고요. 이제 심화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화 문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심화 문제예요. 가족 수당하고 지급 금액을 한번 구해보고요. 평균도 구해보고 최대값도 구해보고 최소값도 구해보고 평균 최대값 최소값은 그 자동 합계
자동 평균으로 구하시면 좀 빠르게 구할 것 같고요. 가족 수당은 뭐 현재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식을 내가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관련된 지급액은 뭐 기본 금액이 있으니까, 그리고 수당 비율은 0.0이라고 이렇게 줬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식을 만들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책에서 제공하는 식은 있으니까요. 그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지급액 같은 경우는 네, 가족 수당 같은 경우는 D6 기본급 곱하기 부양 가족수, 네, 거기에다가 수당 비율까지 해서 구해볼게요. 는 기본급 곱하기 부양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곱하기 수당 비율 0.01%. 그럼 이제 가족 수당은 이제 10만 원을 주겠대요. 나머지는 이렇게, 네, 틀렸죠. 왜 밑에가 빼기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게 어떤 식이 들어가서 그런데요. 틀렸다는 뜻이죠. 답이 안 나오면 안 되죠. 여기는 식을 잘 세웠는데 밑에 칸을 한번 비교해 보면 뭐가 문제냐면, 네, 기본급 곱하기 부양 가족수까지 맞아요. 근데 J3이 됐다는 얘기면 원래는 J2를 가져와야 되는데 J3 빈 공간을 가져다가 곱했기 때문에 결론은 0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딱 보면 어느 부분에다가 절대 참조라는 걸 넣어 주셔야 돼요. 이해되실까요? 네. 그러면 다시 여기에서 J2겠죠? 이 J2 0.01은 계속 수당 비율을 가져다가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절대 참조를 써야 되네요. 여기에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엔터 치면 첫 번째 데이터는 항상 정상으로 잘 나와요. 두 번째 데이터가 엉뚱한 위치를 잡고 가져다가 쓰다 보니까 절대 참조를 해야지만 그런 부분이 해결이 돼요. 네, 되셨죠? 그래서 가족 수당 이렇게 나왔는데 절대 참조를 쓰셔도 되지만 이 절대 참조를 쓰는 게 힘들 경우에는 이름정이라는 걸 이용해서 절대 참조 형식 대신 그러니까 여기 J2에 달러를 붙여서 식을 세워도 되지만 다른 방법으로 하기도 해요. 이 J2에다가 이름을 하나를 더 부여를 해요. 그러니까 알아듣기 쉬운 이름으로 부여를 해서, 그러니까 J2죠. 원래 위치는 J2인데 J2 대신 뭐 수당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비율, 아니면 수당 비율 이런 식으로 별명처럼 하나를 더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름을 두 개를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J2라는 것도 가져다 쓸 수 있고, 뭐 내가 이름을 수당이라고 주면 수당을 써도 돼요. 그 대신 J2를 하시게 되면 절대 참조 형식을 꼭 따라야지만 되는데, 이름 정의를 준다면 절대 참조를 안 줘도 그 이름으로 대신 절대 참조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거를 제가 드래그해서 다 지울게요. 일단은 여기 J2 0.01을 클릭을 해서 얘가 현재 J2인데 이거 말고 새로운 이름을 하나 더 부여를 하겠습니다. 그럼 제 마우스를 따라와 볼까요? 저쪽 왼쪽 끝에 J2라는 그 식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해서 이름을 비율로 줘볼게요. 수당 비율이니까. 그냥 수당이라고 주는 게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럼 J2를 지우고 한글로 해놓고 수당 쓰시고 꼭 엔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럼 결론은 J2도 쓸 수 있고 수당도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식을 다시 세워볼게요. 는 기본급 곱하기 부양가족수 곱하기, 아까는 J2였잖아요. 근데 J2를 아까 하나의 이름을 더 만들어줬어요. 수당이라고. 수당 써주시면 돼요. 얘는 절대 참조 형식처럼 쓸 수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달러를 안 붙여도 돼요. 엔터를 하면 똑같죠? 근데 이제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되게 어려워해요. 어떻게 식에 이렇게 한글이 또 들어가냐. 근데 이게 이름 정의로 들어간 경우에는 그냥 써도 똑같이 J2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다른 데 뒤에 가서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쓰기는 좀 어려워. 이름 정의가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쓰면 에러가 뜹니다. 이름 정의만 했을 때만 식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하실 수 있어요. 똑같죠? 이렇게 해서 지급액은 그냥 기본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급, 그죠? 기본급 더하기 수당 하면 되지 않을까요? 수당, 얘는 기본식, 엔터. 네, 그리고 채우기 핸드 이렇게 구했어요. 네, 그래서 지급액은 총 260만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워낙 나중에 종합소득세 이런 거 계산할 때 보면 가족수당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오면 너무 복잡한데 아마 엑셀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만들 것 같아요. 이제 평균을 구해볼게요. 그러면 부양가족수의 평균, 수당의 평균, 지급액의 평균. 그냥 얘도 마찬가지예요. 클릭을 해 놓으시고 그냥 자동 함수를 하시면 편하시기 때문에 자동 합계에 삼각형 눌러서 평균, 그러니까 자동 평균. 그러니까 즉 사용자가 는 안 써도 얘가 알아서 는 평균의 식이 알아서 들어가는 경우를 말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평균을 누르시면 들어가요. 그래서 범위만 잘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엔터 치면 기본 에버리지 함수로 자동 합계가 돼요. 나머지는 오른쪽으로 채우기 핸들을 하셔도 답이 나와요. 네. 자, 최대값도 구해볼까요? 얘도 자동으로 하니까 그냥 클릭, 최대값 나올 부분을 클릭을 해 놓으시고 알아서 수식이 들어가게 최대값. 네, 이렇게 하시면 이제 max라는 함수가 나오면서 되는데요. 범위가 평균까지 지정이 돼요. 바로 앞에까지. 이런 경우에는 여기 숫자를 13을 22로 바꿔주시든가 마우스를 드래그를 다시 해주시든가 정확하게 범위를 여기까지, 데이터까지, 송건주 라인까지만 해주시고 엔터. 그래서 최대값은 4,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 됐죠? 그리고 최소값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릭을 해 놓으시고 자동 합계 최소값 민이라는 함수로 얘도 범위가 최대값까지 범위가 지정되니까요. 다시 드래그만 해 주실게요. 엔터 치면 이렇게 최소는 1, 제일 작은 거,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봤고요. 마지막 제일 어려운 문제 하나 해볼게요. 소프트웨어 판매 현황. 여기도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뭐가 달라졌나요? 맨 밑에 합계 평균 최대값만 달라지고 한 게 없는데요. 네, 그럼 여기를 이제 응용을 할 때 이름 상자, 그러니까 이름 정의를 이용을 해서 한번 그 최대값 합계 평균을 구해보라는 걸로 문제가 제시가 됐네요. 원래는 그 총 판매량의 합계면 이거네요. 네, 1사분기부터 4사분기까지 이만큼의 합계, 그리고 이만큼의 평균, 이만큼에서 최대값. 그러면 실제로 한다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눈해 놓으시고 자동 합계에서 합계를 누르신 다음에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D5부터 G12까지 엔터 치면 총 판매량은 1060. 네, 이렇게 해서 구할 수도 있는데 이 범위를 드래그를 하질 않고요. 여기에 이름을 판매량으로 총 판매량으로 이름 정의를 내려서 식에다가 써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식은 잘 보시면 합계는 sum, 그리고 D5부터 G12까지, D5부터 G12 영역에 있는 거를 합계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 정의를 내리면 요 D5, G12를 이름을 정의한 이름으로 바꿔도 식이 구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도 한번 바꿔볼게요. 나중을 위해서 응용을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이 범위를 아예 하나의 이름으로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네, D5부터 G12까지라는 이 범위 자체를 하나의 이름으로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 놓고 왼쪽 꼭대기 아까 이름 상자 있는 부분 현재 D5지만 범위를 지정했기 때문에요. 여기를 지우고 이름은 총 판매량으로 정확히 쓰고 이름 정의를 내려 볼게요. 그래서 이제 합계를 구해볼까요? 합계를 구할 때는 자동 합계를 그냥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제 범위가 이제 이렇게 돼버려요.
그럼 여기 D5부터 D10이라는 거에다가 아까 이름을 총 판매량이라고 이름 정의를 내렸어요. 이 범위는 D5부터 G12까지이기 때문에 총 판매량은 알아서 범위가 바뀔 거예요. 엔터 딱 치면 딱 나오죠? 네. 총 판매량의 평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자동 합계에서 평균 범위가 이렇게 이번에도 자동으로 잘 됐네요. 네, 그래도 이름 정의를 한 게 있는데 또 안 하면 아쉬우니까 이렇게 이름 정의 내린 걸로 해도 똑같이 나옵니다. 3, 3, 1, 2, 5. 최대값도 마찬가지고요. 클릭해 놓고 자동으로 수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대값이죠. 네, 범위가 이번에 또 달라졌죠. 여기를 다시 총 판매량 그래서 엔터 치면 65. 그래서 이름 정의를 해서 하시게 되면 어떻게 보면 범위 지정하는 게 더 간단할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